모두 4차례 발생합니다. 1차 유민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의 침입에 의해, 2차 유민은 BC 221년 진시 황제의 중국 통일과 세력 확장이 주 원인이며, 세 번째 유민은 진한 교체기에 전쟁을 피하려는 피난민이었고, 마지막 유민은 한 부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때입니다. 유민들 일부는 송화강 방향으로, 일부는 함경남도와 강원 북부 지역으로, 다른 일부는 강원도 영서 지역과 한강 상류 지역,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순으로 차례차례 정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낙동강 남쪽과 동쪽으로 변, 진한 24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안과 변안으로 나뉜 가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중국의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변안과 진안은 국경 구분 없이 작거하였으며 언어와 풍습이 서로 비슷하여 특별히 구분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나,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 사는 태꽃처럼 고요하고, 낮은 청춘처럼 눈부시다. 붉은 태양이 서쪽 언덕으로 가라앉으면 긴 달은 동쪽 고개로 솟아오른다. 그러나 해도 달도 저물기 가리고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 천천히 흐르지 않고 세월이 영웅을 들어안고 과거 속으로 흘러가니, 영웅도 뜻은 가슴에 묻은 채 경각 속을 유영할 뿐이로구나. 여러분, 태기왕을 아십니까? 아마도 오늘 저희 공연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 횡성문화예술관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 중에서 10분 중에 9분 정도는 태기왕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이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도 태기왕이라는 이름을 만나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서역 저편의 페르시아 왕국이나 인도의 찬드라국타 혹은 동남아시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과거 왕조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이 땅 한반도에서 말달리던 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영웅 이름을 한국 사람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에?
상덕사기에도 없고 고려사에도 없고 조선 왕조실록에는 더더욱 없고 중국 역사서 살펴보자 열국지 아니 자치통감 사기에도 없는 사람 어디에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 기억도 기록도 없는 그저 옛날 사람 횡성 사람도 아니고 강원도 맷도 아니고 의문의 왕 궁금한 왕 신비의 왕 비밀의 왕 태 달림길 기 커다란 달림길 달림길의 왕이세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 그런데 말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한반도에서 딱 한 곳, 아니 이 지구상에서 딱 한 곳, 이곳 횡성군. 우리 횡성군 주민들 사이에서만 이 태기왕 이야기가 2000년도 넘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별을 한번 찧어보세요. 목매야 목매야 여보시오 사람들아 목매한들 지어나 보세요. 이 목매가 네 목매인가 우리 마을 목매보세요. 왜 마을 사람들도 나오시고 건너발 사람들도 나오시고 한 섬 갈고 두 섬 가라 석상적으로다가 거둬들이 우리 백성 흘린 땀이 배꼽 같은 쌀이 되고 처음 포담은 밥빌랑은 할배 할매께 드리고
목매야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술을 먹세 열매썸을 허여보니 국의 영화가 야단다 아 목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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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목매 소리 해가면서 이 목매를 잔뜩 찧어놨다. 목매다. 우리 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어서. 아이고 이놈의 인간아! 목매 타람 몇 소절이나 했다고 벌써 술 타령으로 넘어가! 확 그냥 뭘 밀물이 깜짝 그냥 보셔, 목매야 저런 부지 목매한 예패인데 저거. 여러분, 그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집에 있는 마누라 아니 집에 계신 마누님들 공경하면서 사십시다. 자, 술 한잔하러 갑시다. 자들 일어나, 술 먹으러 가야지. 여들 와요. 사롱 이사들이 쫓아온다. 마누라! 막둥이 챙기서! 어서 급히 삼남진을 벗어나라. 산맥이 험하니 바닷길로 나서라. 북쪽으로 말머리를 두어라. 하늘 가무진 동해안 백사장 따라 정신없이 달려간다.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달렸을까 몇 날을 걸었을까. 뒤를 보고 앞을 보고 뒤를 살펴보니 반동을 가로막은 태백산 맥주리 험준한 산세 속에 맹구길이 열린 강줄기를 따라가자. 산자기를 지나고 이 길을 걸어 조용한 경지 끝에 한 곳을 닦고 반짝이는 강물이 풍파에 무심받듯 유유히 흐르는구나. 나는 거품을 물고 갑옷은 무거워지고 걷는 군사들의 닿는 퉁퉁 부어 버리고 가라는 놈 되돌아가려는 놈 주저앉아 우는 놈 연신 재촉하는 놈 정하다 안색은 촌추하고 한색은 아리아니 유단되는 군사 중에 합장수 선뜻 나서 이제는 더 쫓아오지 않는 듯하니 잠시 쉬어가며 어떠하신지요. 그만 옳다 하고 야마 군사장이 주위를 살피고 군사들을 돌보아라. 죽은 군사들은 눈물로 애도하고 다친 군사들의 상처를 보듬는다. 한숨 섞인 웅덩이를 땅에 털 썩 붙여놓고 갑옷을 우를 벗어 묻어가는 피를 씻으니 막대 맑은
지칠 대로 지친 태교왕과 군사들의 설움이 샘처럼 솟아올라 내 신안이 한숨이요 흐르나니 눈물이로구나. 그때요 호미 정찰병이 황급히 달려들어 아릅니다, 아뢰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적들이 벌써 얘까지 쫓아왔단 말인가? 그것이 적이 아니었고 우리 백성들로 보입니다. 군사들도 오기 힘든 이 천리에 가까운 길을 어찌 단숨에 따라왔단 말인가? 우리가 삼랑진에서 배하여 북쪽으로 올라갔던 소문이 비밀리에 퍼져 함께 싸우겠다 나섰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적들의 시선을 피해 얘까지 따라온 듯하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백성들 뒤로 이고 지고 매고 업고 온 백성들이 대경 앞에 우 하고 몰려드니 무능력한 내 탓으로 하룻밤 사이에 땅도 잃고 수많은 백성과 군사들을 잃었소. 나를 믿고 적에게 투항하지 않은 그대들에게 면목이 없소. 허나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각자의 길을 따라 살 길을 도모하시오. 우리가 따라온 뜻은 오직 하나. 상군과 생사를 함께 하고자 함이 없고 죽어도 다른 부족은 군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살아도 다른 땅의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요. 한 번 패전에 저희를 버리시면 어찌 우사를 도모하시나이까. 부디 성심을 바로잡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사이다. 밥 짓겠다는 아나들과 나무를 한다는 아이들과 약초를 캐받은 노인들도 한뜻으로 애원하는구나. 그중 어떠한 군사 하나 옷소매로 눈물 씻고 벌떡 일어나더니 대장간부터 하나 만들어 주시오. 무뎌진 창이며 방패며 내 다시 번뜩거리게 만들어 드리겠소. 호미도 만들고 쟁기도 만듭시다. 나 대장장이요. 백성들과 군사들이 눈에 눈물은 그러나 허연 이를 내보이며 하하호호 웃는구나. 그 사이 정찰병의 보고를 받은 장수가 말을 못했는데 이곳은 방어와 안정을 취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들이 적절하게 에워싸고 있어 호리병 형태의 분지라. 우리의 존재를 숨기고 유사시의 방어에도 유리하며 적당한 농지 또한 보인다 하옵니다. 이곳에 기거하는 주민들도 그 출신들이 유민들인 듯하니 동병상련으로 회의하여 함께 땅을 일궈봄직합니다. 무릇 큰일을 도모함에 있어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였거든.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채 먼내 두고 온 백성들이 이토록 나에게 위탁해 올 줄이오. 내 어찌 저들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내 생각이 짧았어. 그대들이 나의 군주요. 듣거라. 지금 즉시 남은 군량을 풀어 백성들과 남구 군사들은 먼저 일어나 모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터를 만들도록 하라. 횡성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태기왕 이야기를 대략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태기왕은 진한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신라의 시주 박혁거세의 침입에 맞서 삼랑진에서 싸우다 패퇴하여 횡성 태기산까지 도망을 와서 험지의 산성을 쌓고 권토종래를 도모하였다. 여기서 잠깐. 제가 소리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태기왕 존재의 시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침입에 맞서 싸웠다는 부분이랑 진한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부분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박혁거세는 기원 전 57년부터 62년 동안이나 거서간, 그러니까 왕을 지낸 인물이고, 그렇죠. 진한은 한 나라가 아니라 12개의 부족 국가로 이루어진 연맹체인데, 그렇지. 진한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면 마지막 남은 진한의 부족의 부족장을 가리킬 터인데, 그렇겠죠. 진한의 마지막 부족이 신라에 의해서 3세기경쯤 병합됐다는 자료에 의하면 박혁거세와 태기왕, 기원전과 기원후 두 사람 나이 차이가 300년도 넘게 나는데요. 아무래도 운명적으로 만날 수 없는 존재 아닌가요? 알아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기술하냐에 따라서 사뭇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박혁거세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박혁거세는 13세, 13살에 거서관에 즉위합니다. 거서관에 즉위할 때쯤 해서 서라벌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로국은 지난 12개 연맹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 때의 이야기를 삼국사기의 한 대목에서 알아볼 것 같으면은 어시고? 경전 초기 조선 유민들이 산골짜기 사이로 나뉘어 살며 육촌을 이루었다. 첫째는 알천 양산촌, 둘째는 돌산 고어촌, 셋째는 취산 진지촌, 넷째는 무산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 여섯째는 명활산 고야촌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지난 육부가 되었네. 진한의 육부. 그렇습니다. 이 진한 육부 중 돌산 고어촌의 촌장이 소벌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벌공이 아주 정치적인 귀재,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 구단이올시다. 저 아까 나왔던 그 사로국을 좀 튼튼하게 건설해야 되겠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정치적인 절묘한 장치, 바로 알까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알까기 프로젝트? 박혁거세! 고허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엽 볼 사이에 날이 무릎 꿇고 울고 있네. 그곳에 그날이 있어 이를 갈라보니 가난 나이가 나왔고 그 아이를 데려다 길러 시러새가 되어가니 제주가 특출하고 속성어였다. 박혁거세. 그렇습니다. 이 박혁거세와 이 소벌공에 얽힌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증인도 증거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만 이 소벌공이 나머지 오부 촌장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부치가 아닌 제7의 신비로운 인물을 알 속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었는지요. 킹메이커? 그렇지. 이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소벌공은 자신을 제외한 5부 오부 촌장들을 합쳐서 연합이 되어가지고는 그 연합적인 세력으로다가 이 경주 인근의 자그마한 소규모 부족 국가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바로 이때 태기왕은 이 육부 촌장들의 1대6, 6대1로 맞짱을 떴던 전설적인 인물은 아닐런지요. 해서 이 태기왕의 용기와 결단력을 기린 후세의 인물들이 2000여 년간 그 이름을 널리 퍼뜨려 오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사로고. 그렇다면 이번에 지난해 마지막 왕의 초점을 맞춰보면요? 지난해 마지막은 대략 3세기 전후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이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한반도 지도에 있는 저 삼낭진, 태기왕의 마지막 전투로 알려져 있는 삼낭진 전투. 저 삼낭진은 지금의 밀양? 공부 좀 해갖고 오셨는데요. 밀양? 밀양, 그렇습니다. 삼낭진. 그리고 저 오른쪽 지도에 마연국, 저 마연국이 있습니다. 이 삼낭진과 마연국 어쩐지 좀 위치가 엇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거의 똑같은데요? 거의 똑같지요? 네. 저 마연국은 역시 진한 연맹체의 일원으로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쭉 다스리면서 독자적으로 성장 발전을 거듭하던 끝에 3세기 이후에 신라에 의해서 병합되었다는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지난해 마지막 마연국, 태기왕의 삼낭진. 그런데 이 두 곳이 위치가 똑같이 일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뭔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확실치는 않지만 태기왕의 존재 시기를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로 상징되는 세력이 사로국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이반하여 싸우다 패한 왕이 태기왕이거나, 그렇지. 두 번째, 신라 시대에 의해서 3세기경의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부족과 싸운 전투가 바로 이 삼낭진 전투였고, 그렇지. 여기서 패한 이가 진한의 마지막 왕,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진한의 왕이 태기왕이었다. 그렇게 한마디로 딱 축설을 해주시니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제 얘기는 그냥 중구난방인데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왕이라는 칭호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름이 태기왕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썰들이 존재합니다. 태기라는 나라의 왕이었을 것이다. 또는 그 왕의 이름이 원래 태기였을 것이다. 등등등등등등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만,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이 태교왕이라는 이름의 그 연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마도 묘호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묘호요? 네, 묘호. 아, 그러니까 세종, 태종 같이 이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호세에서 붙여주는 이름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태정, 대세, 분단세, 예성년족, 임명사은, 광인요, 연숙경령, 청순은 절고선. 조선시대 왕들의 이 묘호처럼 왕이 죽고 나서 그 업적을 기려서 붙여주는 이름 묘호. 자신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버텨내야만 했던 왕. 그 와중에 커다란 갈림길 앞에 서야만 했던 태기왕. 결전인가 항문인가 분골 쇄신인가 권투 중내인가 시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투비와 세고 나투비 이 테디스터 캐스천. 언제 이렇게 또 영어 소리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아, 소리는 좋은데요. 예. 아무리 이 세력을 가진 자들이 명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전쟁은 나쁜 거죠. 아니 그것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도 아니고 먹는 것도 같고 입는 것도 같고 말하는 것도 같고 이 같은 민족끼리의 칼부림은 더더더 나쁘죠. 동족 상잔?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으니 콩에 가마솥 안에 우는구나. 본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하여 서로 불볶아야만 하는가. 아니 이건 또 무슨 시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시입니다. 삼국지? 조조가 죽고 맏아들 조비가 왕이 되어야겠는데 지 동생 조식이가 눈에 거슬린단 말이야. 그래서 조식이를 부릅니다. 야, 내가 너를 지금 죽여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을 시로 한번 읊어보되 형자 제자 형제라는 말은 쏙 빼고 시로 한번 지어봐라 했더니만은 당대 최고의 시인 중에 한 명인 조식이가 단 7걸음 7걸음? 7걸음 만에 이 시를 완성했다고 해서 이름하여 칠보시. 칠보시라고 하는 시월시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꼬집은 시라고나 할까요? 칠보시. 오, 대단한데요. 아이 무슨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아니요. 칠보시를 지은 조식이 대단하다고요. 그런 거죠? 네. 또 그렇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 횡성 갑천까지 오게 된 태기왕은 백성들과 군사들과 함께 어답사를 중심으로 진영을 꾸리단지 아시고 남쪽으로 막사를 지어 본궁으로 삼어두고 서쪽에 대문과 소문을 두어 행궁의 출입을 관리하고 북쪽에 계곡에는 전진초소를 세워놓고 동쪽에 동막에는 호위대를 갖추었다. 곡식을 저장하고 소금 창고도 두었으니 이곳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도상을 후히 주어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애를 쓰니 어느덧 나라의 형태를 이루어 간다. 아이고 이렇듯 세월이 흘러가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명 또한 생기는디. 아이고 임금어 발불다 많이 밟고 오른 산이라 부하들이 진을 쳤다. 평지방 계곡이 생겨있고 우수를 연마했다. 허여 병문산이라 불리고 공세장이 있었다는 데는 공세울이라만 하고 어영골이라 하는 곳은 소금을 주었던 곳이라. 햇살이 비친 물이 희고 눈부시다. 수백 동발 모양의 분지로다 천천이라 부르자. 큰 문막이 작은 문막이 오느니 가득히 다시 보고 던진바오 빈바오 장수바오 용나바오 말의 부담도 생겨나지 맙니다 하였구나. 아주 재미있는 지명이 많네요. 안 오시잖아요. 어디 다들 싸우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지명들 중에서 예. 가장 중요한 지명은 바로 태기산성일 텐데요. 그렇죠, 태기산성이죠. 저희가 공연 준비하면서 태기산을 갔다 와봤거든요. 그렇게 높고 가파르고 그냥 험준한 벼랑 끄트머리에 석성을 짓다니. 우리 횡성군 국민들은 다 아시지만요. 어답산하고 태기산하고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태기왕은 이 진영을 쌓은 어답산이 아니라 왜 동쪽에 떨어진 태기산에 산성을 지었을까요? 아이 태기산이 어답산보다 훨씬 높으니까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 봐야 공격도 하기 좋고 수비도 하기 좋고 방어도 하기 좋고 그런 거지. 뭐 소리하는 사람이 소리나 열심히 하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뭐라고요? 아닙니다. 좋은 자세라고요. 호기심 천국 그것이 알고 싶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근데요. 또 뭐? 아니 태기왕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도 아니고 어디선가 떼굴떼굴 굴러온 돌이 내가 왕입네 하면서 군사 친경하고 군사 훈련시키고 세금 걷고 여기다 못 짓고 저기다 못 짓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원래 살던 주민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얼씨고 아유 왜 저러지 이러면서 싫어하진 않았을까요? 정말 귀찮게 하시네요. 귀찮게. 귀찮다니요. 귀엽죠? 안 웃으시네요. 웃을 리가요. 좀 앵간해야 웃지. 아무튼간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귀여움에 대한 보상을 해드릴 차원에서 네?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재밌나요? 그럼요, 재밌고 말고요. 우리 횡성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횡성에는 이 철기 유물이 많이 출토된 곳으로 또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오, 우리 횡성은 강원도 전체 중에서도 이 철기 문화가 빨리 유입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 화전리 유적지 보이시죠? 네. 지금은 횡성 호수가 생기면서 수몰이 돼갖고 그 자취를 찾아보기 좀 힘든 지역이긴 합니다만 네. 저 화전리 지역에서는 용광로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송풍관과 그리고 잘 재단된 철괴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철괴까지? 네. 또 그리고 둔방내리, 저 둔내면 둔방내리에서는 네. 김해식 토기가 출토가 되었거든요. 김해식, 경상남도 김해입니다. 아. 밀양, 삼낭진 옆에 바로 김해. 그러네요. 김해식 토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역시 또 둔내면 화동리에서는
벽시의 흔적까지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 화동리의 화자가 벼화자?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담리 지역에서 나온 벽시,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철기 유적들, 이 철기 문화와 그리고 벼농사, 농경 문화, 이 발전된 문화를 일찍 경험했던 태기왕은 그 발전된 문화를 등에 짊어지고 이곳 횡성까지 찾아와서 이곳 사람들과 함께 생존과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더 발전된 마을로 그러니까 이 마을을 흉흉하게 만들려고 떼굴떼굴떼굴 굴러들어온 돌덩이가 아니라 넝꿀째 굴러들어온 복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포퓰리즘 리더? 그렇지. 어이, 대장쟁이. 예, 형님! 오늘 힘 좀 한번 써보시죠! 그러자고. 영차 바람을 넣어라, 영차 불을 지피자. 3팔 흠득버터 오지를 못하니 영차 달구어라, 영차 쇠를 녹이자. 뜨거운 가슴들로 기장까지 들떠준다. 영차 부드러라, 영차 창을 만들자. 이수보다 날카로운 천하무적 창요. 영차 찍어내라, 영차 황폐를 만들자. 정용로도 막아내줄 천하무적 방패다. 영차 부드러라, 영차 호미를 만들자. 오리원의 붓을 따고 우리 사복시키고 영차 찍어내라, 영차 생기를 만들자. 우시원의 매진 갈래 핵성 양치기네. 대장간의 불무지 쉴새 없이 이어지고 함께 일군 논밭에는 열매가 맺어가니 군사옥이 탱천하고 구린 배는 한 곳 없네. 어담사는 천연산이요 천에 불리는 만년수다. 이 사막이 들다고 이 사막을요 강고연월이 아니여 태평성대가 이 아니냐. 영차! 이렇듯 세월이 흐르고 흘러 우리 백성들과 군사들의 태평가 소리가 높아질 적에 우리의 태기왕은 그들의 환호에 맞춰서 천도를 준비할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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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나라를 세운다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허구한 날 군사훈련을 해주지? 아이 사람아, 나라가 세워지려면 응당 군사가 있어야지. 아유, 그렇게 힘을 키워서 뭐하게? 나 이쪽으로 돌아갈래나? 아이 사람아, 무슨 일이 생겨도 맥없이 당하지 않게 힘을 키우는 거요. 아유,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러다 확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아이 사람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질 판인데 전쟁은 무슨. 아이고, 저 사람들 남쪽에서 쫄망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온 거 다 아는데 뭐 아이 사람아, 이제 우리가 배를 두들기면서 노래하고 발을 구르면서 춤추고 놀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 뭐가 문제여? 아유, 이제 옛 고향을 되찾고 피해 복수를 할 때가 된 걸지도 모르지. 복수?
아뢰옵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의 태평가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제 고복 격양의 때가 되었나이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기러기에 떠나는 뜻은 서로 보기 싫어서가 아니었고, 계절에 맞춰 돌아온 봄 제비는 대들보의 먼지를 맨 먼저 터는 법, 추위와 더위도 무궁하게 순환하니 세상사 영오성쇠 정해진 법이 없나이다. 남쪽에 맺힌 한을 푸는 것이 마땅하나 더욱 커다란 안가품의 길이 있나이다. 어답사는 어질고 백성들은 온유하며 불웅의 영토와 천혜의 요새를 얻었으니 이제 이곳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고복 격양케 하옵소서. 아뢰옵니다. 어찌하여 근심과 단심을 숨기려고만 하시나이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제 곧 도수복의 때가 되었나이다. 오나라 왕 부차는 집더미에 잠을 자며 정신을 무장하고, 월나라 왕 부처는 간세계를 핥으며 지옥을 상기하고, 저 또한 진나라 예양과 같이 섬기는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온몸에 옷이라고 수술 삼키는 마음, 수천일을 하루같이 칼을 갈겨 지냈으니 우리 고본본토가 와신상담 출신 탄탄의 비아릴까? 이제 다시 남쪽으로 말머리를 놓으소서. 백성들과 곧 도수복을 하옵소서. 고복 격양 하옵소서. 도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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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옵소서. 고복 격양. 도수복. 고복 격양. 도수복. 고복 격양. 도수복. 하옵소서. 가슴속 불덩이 이글거리는 산에다 한 조각 더운 노래를
눈물로 삼키니 어두운 하늘 별 하나 산성한 내 눈 바라보고 화토불 연기 사라져 검붉은 불가루가 어지럽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사람을 해치는 자들에게 쉽사리 피를 뿌리도록 폭력은 허락하고 일구월심 백성을 지키려는 이들에게는 이토록 가슴 저린 고뇌를 남긴단 말인가. 아름다운 이 땅 선하고 고운 백성과 강력한 평화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데 또 다른 갈림길 미련투성이 갈등은 세월이 흘러도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세월이 흘러도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누구야? 기승이다! 기승이다! 봉화를 올려라! 봉화를 올려라! 봉화를 올려! 성을 지켜라! 공쪽이다! 공쪽이다! 공중이 뚫렸다! 우리가 아는 태기왕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태기산 산신령이라도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름 없는 들풀이 되었을까요? 끝없는 갈림길에서 나 아닌 백성들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뇌했던 태기왕. 그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끝없는 갈림길의 왕. 비록 우리의 왕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함께 살
험하고 외로운 싸움 끝없는 갈림길의 왕 비운의 왕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 흘려진 그대의 피와 땀이 이 땅의 꽃이 되었고 이 땅의 역사